자, 하이라이트는 여기 열기관인데, 열기관이란 뭐냐면, 자, 봐봐. 자, 고열원에 있던 열이 저열원으로 이동하면서 이 기체가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면서 압력이 커지겠지. 그죠? 그래서 이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이때 이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은요,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은 이 기체가 흡수한 열 Q1분의 한 1의 비율을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Q1분의 한 1의 양은 Q1에서 이 기체가 흡수한 열에서 방출한 열을 빼준 게 한 1이 되는 거겠지. 맞아? 그래서 Q1에서 Q2를 뭐 한 거다? 뺀 거다. 그래서 얘 하트 계산해주면 결국 1 마이너스 Q1분의 Q2가 되겠지. 맞아? 이게 에너지 효율이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한 게 바로 뭐야? 퍼센트가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에너지 효율이 예를 들어서 0.1에 에너지 효율이 0.1이라는 소리는 얘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이라는 소리겠죠? 맞아? 그치? 그죠? 그러면 이 기체 입장에서 Q 흡수한 열이 상대값이야. 흡수한 열이 5라고 한다면 기체가 한 1은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겠죠? 맞아요? 상대값이야. 그러면 이 기체가 방출한 열은 몇이 된다는 소리야? 4가 된다는 소리겠죠? 이해 갑니까? 열기관이야. 자, 여기다 곱하기 100한 게 바로 퍼센트입니다. 퍼센트예요. 자, 지금 뭐라고 나왔냐?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열기관이란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를 유용한 1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는 열기관이다라고 표현하죠. 열이 즉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가 바로 열기관이야. 열기관의 구조를 보게 되면 고열원으로부터 T1의 열을 흡수하고 W1을 하고 남은 열을 저열원으로 방출을 해주는 거죠. 그치? 이때 자,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은 기체가 흡수한 열분의 기체가 한 1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얘기했고요. 자, 여기 보면 얘들아 자동차 엔진의 열 효율을 보면 얘들아 여기 봐봐. 공급되는 연료의 에너지가 100%라고 한다면 100이라고 한다면 그치? 이 자동차를 굴리는데 한 1은 몇 퍼센트야? 18이 되는 거죠. 아마도 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몇 퍼센트야? 18%지. 0.18이죠.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손실되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어때요? 많은 거지. 오케이? 자, 또 어떤 기관이냐면 열기관의 대표적인 게 여기 스탈린 기관이 있거든. 자, 이거 스탈린 기관 살짝 선생님 설명해 줄게. 스탈린 기관이 뭐냐면 여기 두 개의 알루미늄 판이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두 개의 알루미늄 판이야. 여기서 내가 열을 딱 가해주게 되면 열을 쫙 가해주게 되면 두 알루미늄 판 사이에 무엇이 생겨? 온도 차이가 생기겠지. 그지? 맞아요?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요 기체가 어떻게 돼? 요 기체가 부피가 팽창해. 요 액체의 부피가 팽창한다? 액체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돼? 이 기체가 위로 쭉 올라가겠죠. 그치? 쭉 올라가면서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돌려주는 거야. 이게 스탈린 기관이에요. 즉 스탈린 기관에는 두 개의 알루미늄 판이 있는데 두 판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죠. 이 판과 이 판의 온도 차이에 의한 온도가 높은 알루미늄 판에서 흡수한 열에 의해서 기체가 팽창하지. 기체가 팽창해서 피스톤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스탈린 기관이에요. 자, 열을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기관.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자, 지금 책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와있죠? 자,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한마디로 자, 흡수한 열이 100% 무엇으로 전환되고 있어? 1로 전환되고 있지. 그치? 1을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어, 없어? 1은 열로 100% 바꿀 수 있지. 그런데 열은 스스로 100% 1을 할 수 없고요. 100% 1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지금 봐봐. 만약 열기관에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량 Q2가 0인 경우 공급된 열이 모두 1로 전환되니까 열 효율은 몇이야? 100%가 되지. 이거는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열이 주변으로 더 낮은 온도의 계로 저절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 때문이야. 즉 연료율이 100%인 열기관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 이상적인 열기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뒤에 나와요. 지금부터 할 거야. 자, 이상적인 열기관은 우리는 영구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영구기관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건 좀 지역적인 거야. 자, 영구기관이란 뭐냐? 영구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을 영구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기간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을 우리 영구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해. 자, 크게 영구기관은 두 가지가 있어. 제1종 영구기관이 있고 제2종 영구기관이 있어요. 제1종 영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영구기관이 제1종 영구기관이야. 알겠죠? 제2종 영구기관은 뭐냐면 자, 연력학 제1법칙은 만족해. 이해가?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열기관이 바로 제2종 열기관이에요. 자, 제1종 영구기관, 1종 영구기관부터 보자.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제1종 영구기관인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열기관이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 기관 내부에서 에너지가 새로 만들어지는 의미다. 새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의미겠지. 이는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게 바로 뭐야? 연력학 제1법칙이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작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봐봐. 이거 계속 도는 수차거든? 이게 뭐냐면 물이 떨어지면서 이 수차를 뭐해? 돌리지. 수차를 회전시켜서 크루즈가 회전하면서 물을 자, 얘가 이 수차가 계속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물을 어떻게 다시 하는 거야? 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물이 다시 떨어지면서 수차를 회전시키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던 자, 이 수차가 다시 물을 어떻게 끌어올리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기간이 바로 제1종 영구기관. 자, 봐봐. 물이 떨어지면서 수차를 돌리는 일을함도 떨어지는 물은 원래 높이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마찰에 의해서 열 손실이 일어나잖아. 그치?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에너지 공급 없이도 계속 돌아가는 거.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봐봐. 구슬이 회전축 왼쪽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왼쪽 부분이 더 큰 힘을 받아서 회전 원판이 어떻게 돼?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소리. 한마디로 이쪽 왼쪽에 구슬이 많아서 얘가 무게가 무거우니까 얘가 돌아가지.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던 녀석이 다시 오면서 다시 돌면서 얘가 계속 회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론상으로. 자, 근데 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왜 불가능하냐면 구슬이 회전판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 돌림힘이잖아. 돌림힘이지? 한마디로 자, 구슬이 회전축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토크는요 회전판의 길이와 비례지. 그치? 회전판의 길이. 자, 그래서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크지. 그죠? 그래서 왼쪽 구슬과 오른쪽 구슬에 회전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토크가 같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결국 어떻게 돼? 멈춰버린다는 소리야. 토크가 같으면. 그죠? 돌림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서 회전하지 않고 완전히 멈추지. 그치? 이것 때문에 얘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는 펌프와 수차의 결합. 왼쪽 관을 잡아봐. 왼쪽 관을 또 해서 떨어지는 물로 이 수차를 회전시키면요 기계를 작동시켜서 펌프를 작동시켜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을 다시 위로 끌어 올리는 거야. 이해가요? 원리야. 그럼 얘는 계속 밑으로 떨어질 거고, 그치? 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수차를 기계를 돌려주게 되면 펌프에 의해서 다시 물이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물이 계속 어떻게 돼요?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계속 돌아가지. 그치? 자, 봐봐. 왼쪽 관을 통해 떨어지는 물로 수차를 회전시켜 기계를 작동시킨과 동시에 오른쪽 펌프를 작동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얘는 계속 돌아가겠지. 그래서 왼쪽 관과 오른쪽 관에 물이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어때? 같기 때문에 얘는 힘의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물이 이동하지 않아요. 물이 이동하지 않아. 자, 보자. 두 번째, 제2종 연구기관. 자, 이게 제2종 연구기관인데, 자, 제2종 연구기관이 뭐냐면 이거야. 자, 여기다 봐봐. 여기 바닷물이 있어. 바닷물을 흡수해. 얘다 열기관은 뭐냐? 기본적으로 열이 1로 전환시키는 기관이 바로 열기관이죠. 가장 대표적인 열기관이 누구야? 자동차야. 근데 얘다 자동차 엔진은 어떠냐? 굉장히 뜨겁거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럼 봐봐. 얘 원리가 뭐냐면 바닷물을 이렇게 배가 흡수한다. 배가 쫙 바닷물을 빨아들여요.
그럼 바닷물에 있던 열을 이용해서 열기관을 돌려주고요. 그럼 바닷물이 열을 빼앗겼잖아. 그럼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그래서 더 차가운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해가? 이게 이론상은 가능해. 왜?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지 않거든.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지.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맞아요? 이해가? 자, 그러면 얘 열기관이 되려면 얘 기체가 이렇게 기관을 돌리려면 얘가 뜨거워야 돼. 얘가 뜨거워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뜨거운 열기관이 바닷물로부터 열을 흡수하려면, 그치? 바닷물의 온도가 더 뜨거워야 되는데 바닷물의 온도는 뜨거울 수 있어 없어? 인위적으로 뜨거워지지 못하는 거지. 그치? 자, 봐봐. 작동 원리. 배가 앞쪽에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열을 빼앗아 일을 하고요. 차가워진 바닷물을 뒤로 흘려 보내주는 건데, 모순점은 자, 바닷물에서 빼앗은 열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아. 그렇지만 온도가 낮은 바닷물에서 온도가 뜨거운 열기관으로 열이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로 얘를 제2종 영구기관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좀 살짝 암기죠. 여기는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에 위배돼서 제작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넘깁시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대표 자료에서. 잠깐만. 일단 요거부터 하자. 자, 몇 쪽이시냐면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105쪽 시작. 이제 전기만 지나면 편안해집니다. 불 좀 켜줄까? 잘 안 보이지? 다 했어?
학교 어디니? 관영이. 학교 어디니? 저요. 학교 어디니? 지원이? 대진. 학교 어디야? 어우 대진. 학교 어디니? 어? 운정. 학교 어디야? 운정. 학교 어디니? 아 오케이. 몇 학년이야? 중학교? 예비 중상. 오. 안 어려워? 물리? 할만해? 화학도 해요? 화학은 어때? 그냥 그래? 물리가 어렵니? 화학이 어렵니? 둘 다 어려워? 지환이는? 화학이 어려워? 어? 화학이 어렵니? 저 화학을 안 하고 생명을 했어요. 아 생명을 해? 생명은 쉽지? 아니, 아니야? 근수축이 좀 어렵나? 생명이 좀 더. 좀 더 어려워? 아니 문제가 개념은 쉬운데 문제도 괴랄한 게 있어. 아 괴랄한 게 있어? 유전이 빠졌는데? 유전 빠져요. 유전이 이제 의대 가는 애들만 선택하는 게 있어. 아 제가 그 이시대 쪽이 받는 거라. 아 그래? 유전 내가 알기로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 어. 그냥 하고 있어요. 어? 그냥 하고 있어요. 아 유전 있어? 있나? 있던데요. 아 진짜? 유전이 괴랄하지. 그치? 유전 있으면 어렵죠. 물화생제에서 유전이 제일 어려울걸? 그런 거 같아요. 그치? 그 다음 화학이고. 저 화학을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화학 진짜 어려워요. 양적 관계. 화학 어렵지? 화학 한 사람. 화학 어때? 그래서 물리가 더 어려워? 되게 특이하네. 물리가 더 어렵니? 둘 다 어려워? 물리가 더 어렵니? 아, 물리가 더 어려워요? 오. 왜냐면 물리는 여기 1단원만 어렵거든. 아니다. 전기가 내려왔다. 저항의 연결이 내려왔다. 비슷하겠다. 물리나 화학이나 화학 양적 관계가. 자 한번 해보자. 자 내가 봐봐. 자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 원래의 상태로 왜 되돌아갈 수 있는 현상 뭐야? 가역현상이죠. 가역반응, 가역현상.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현상이 바로 비가역현상이죠. 열기관 열원으로부터 하던 열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로 열이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지. 그지? 자, 두 번째. 공급된 열에너지가 같을 때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쓸모없이 방출되는 열에너지의 양이 어떻다? 적다. 방출되는 열에너지의 양이 적다는 소리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소리겠지. 그지? 열 효율이 높을수록 제1종 연구기관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됨으로 또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됨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자, 제2종 연구기관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 왜? 열은 100% 일로 전환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기관 또는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자 1번 보자. 그림 간은 외부와 완전히 단열되고 밀폐된 상자 안에서 진동하는 진자 나는 가로부터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 진자가 진동을 멈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비가역 현상이다. 맞죠? 그지? 나에서 가로 되돌아갈 수 없다지. 그지? 있다 아니죠? 자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도
나에서 가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얘들아,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주면 불가능하네. 그치? 왜냐면 입자 운동의 규칙성이 어떻게 돼? 자, 얘들아, 입자들은요 불규칙하게 움직여. 얘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다 열을 가해주더라도 얘가 얘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변할 수 있다? 자, 나에서 가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지? 에너지 외부에서 공급하지. 그치? 자, 다시 할게. 자, 얘들아,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없이는 얘가 얘로 변할 수 있어, 없어? 없지만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변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죠? 불가능하다, 아니야, 가능하다야. 자, 2번 볼게요. 2번. 자, 열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열원에서 흡수한 열을 유용한 1로 바꾸는 장치. 열이 1로 되는 장치, 열기관. 열원에서 흡수한 열은 모두 1로 바뀔 수 없다죠. 100% 에너지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1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맞죠? 그지? 저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외부에 1을 하고 고열원으로 열을 방출해요. 아니지.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1을 한 후에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거죠. 거꾸로 했네요. 3번 보자. 자, 어떤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100줄의 열을 흡수하여 1을 하고 저열원으로 70줄의 열을 방출했대. 그럼 한 일이 몇 줄이야? 30줄이지. 그죠? 그러면 열기관이 한 일은 몇 줄이야? 30줄이 될 거고 열 효율은 몇이야? 100분의 30이니까 0.3이 되겠죠. 그지? 자, 두 번째. 자,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에 의해서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지. 그지? 따라서 열기관이 작동할 때 열이 저열원에서 저절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을 수 없으므로 저열으로도 방출되는 열은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이게 바로 뭐야?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거죠. 5번 보자. 5번. 자, 연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자,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그치?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거겠죠? 자, 맞죠?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은 만들 수 없다. 맞죠? 그치?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지? 자, 이종 연구기관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한다. 만족하죠? 그치? 연력학 제2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거겠죠? 전부 다 맞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숙제. 요거 좀 보여줄까? 자, 요거 좀 하자. 자, 요거 선생님 대표 자료 분석을 해줄게요. 자, 봐봐. 아이고. 야. 뭐야? 왜 안 돼? 잠깐만. 맞는데? 됐다. 자, 얘들아, 뭐라고 나왔냐? 자, 이렇게 나왔어. 자, 그림은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해서 W1을 하고요. Q2로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Q1과 Q2고요. A와 B의
Q1, W, Q2를 나타낸 것이. 자, 일단 에너지 효율은 A가 에너지 효율은 B의 3분의 4래요. 맞아? 자, 그럼 얘들아 봐봐. 3. A의 에너지 효율은 4. B의 에너지 효율과 같고 A의 에너지 효율 대 뭐야 미쳤나 왜 Q야. 자 봐봐. A의 에너지 효율 대 B의 에너지 효율은 몇 대 몇이다? 4대 3이 되겠지. 자 괜찮아요? 맞아?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아 만들어. 자 Q1 흡수한 열이지. 흡수한 열이 22제로야. 한 1은 520야. 그럼 방출한 열은 1520가 되겠지. 맞아? 그럼 얘들아 A의 에너지 효율은 몇이겠냐? 얘들아 A의 에너지 효율은 몇이야? 4분의 1이네. 얘가 4분의 1이네요. 맞아 안 맞아? 얘가 4분의 1이면 얘는 몇이겠어? 16분의 3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괜찮아? 아 근데 흡수한 열이 몇이야? 16이제로지. 그지? 그럼 한 1은 몇이라는 소리야? 3이제로라는 소리야. 맞지? 그럼 방출한 열은 몇이라는 소리야? 13이제로가 된다는 소리겠죠. 끝. 다 채웠네. 쉽지? 충분히 납득되죠? 자 그럼 보자. 자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에 의해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에너지의 일부는 저절로 자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므로 자 열기관의 에너지 연료율은 100%보다 항상 어떻다? 작다. 항상 작겠죠. 자 2번 A의 에너지 효율 구했죠?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지. 기억 구했고요. 다 구했네. 기억 니은들은 다 구했지? 그지? 자 확인하자. 열기관이 한 일이 일정할 때 자 Q는 Q1분의 한 1 W잖아. 자 한 일이 일정할 때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에너지가 클수록 흡수한 열이 클수록 에너지 효율은 어때요? 낮아지지. 그지? 에너지 효율은 크다. 틀렸죠? 1은 열은 모두 1로 전환될 수 없다지. 그지? 자 얘들아 니은 420 맞냐? 아까 표 정해줬잖아. 420 맞아? 니은이 누구냐? 위에 있어서 봐봐. 자 니은이 쟤구나. 니은이 어디 있어? 니은이 얘지? 얘 니은이죠? 320네. 얘도 틀렸네요. 그지? 디귿은 기억보다 작다. 얘가 디귿이냐? 그치? 얘가 기억이에요? 그치? 그러면 디귿은 기억보다 작다. 맞네. 그치? 맞네요. 자, 선생님 숙제 내줬지? 자, 지금 몇 분이냐? 지금 시간 어떻게 되니? 35분. 자, 시간 남으니까 우리 요거 좀 풀어봅시다. 같이 한번 해보자. 실력어. 자, 1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101쪽. 자, 101쪽 한번 해봐. 응. 숙제 110쪽까지 내줄게요. 더 해줄까? 더 필요하다. 없어요? 알았어. 110쪽까지 내줄게. 자, 한번 해봐. 조금씩 해줄 테니까.
어렵진 않은데. 할까요? 해볼까? 다 나왔어? 어우. 문정. 문정 1학기 때 역학 부분이 나와서 충돌까지가 여기 해놓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자, 얘들아 봐봐. 얘들아, 질량은 변해 안 변해? 물체가 움직일 때 질량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럼 자, 얘들아 봐봐. 자, 높이가 h였을 때를 포텐셜 에너지 p라고 할게. h였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p야. 속력이 v였을 때를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할게요 그냥. 맞지? 자, 질문. 자, 얘들아 얘 운동 에너지 몇 k냐? 4k지. 속력 2V 됐으니까. 그럼 얘 4K다? 얘 포텐셜 에너지 누구야? P지. 맞아? 자, 근데 여기는 비보존력 작용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네. 그럼 P는 누구와 같아? 4K와 같네. 맞아요? 자, 두 번째. 자, 얘들아 여기서 어떤 운동한대? 등속도 운동한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운동 에너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지? 그럼 비보존력에 의한 1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라는 거 어때요? 같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 구간에서 비보존력이 한 1은 누구야?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높이가 H만큼 감소했으니까. 그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 거죠? 운동 에너지 변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납득돼? 그럼 봐봐. 그럼 얘 역학적 에너지에서 손실된 에너지를 더한 게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아닐까? 맞지? 그럼 결국 자 봐봐. 얘네 둘의 합. 자, 4 플러스 K가 4K 플러스 P가 그건 누구야? 이 지점에서의 누구야? 역학적 에너지겠지. 맞아? 괜찮죠? 그런데 얘 운동 에너지가 누구야? K지. 그치? 그럼 얘 이렇게 쓸 수 있네. 얘는 K 플러스 3K 플러스 P지. 맞아요? 자, 얘 운동 에너지가 K니까 속력이 V니까 얘가 운동 에너지잖아. 그치? 그럼 높이가 라지 H였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얘겠죠. 맞아? 그럼 K를 피해가면서 나타내면 되네. 그러면 K는 몇이야? 4분의 1 P죠. 4분의 1 P지. 맞아? 그러면 얘는 3K니까 4분의 3P지. 4분의 3P, P 더하면 몇이야? 4분의 7P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지점에서의 뭐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지. 맞아? 그럼 봐봐. P였을 때 높이가 H였잖아. 그럼 4분의 7P였을 때 높이가 몇이야? 4분의 7 H가 되는 거지. 다음 몇 번이야? 2번.
이해가? 이해가요? 막 열심히 막 2분의 1 mv 제곱 막 mgh 막 이거 많이 쓰려고 하지 마. 알겠죠? 최대한 간략히. 오케이? 비율로 풀면 훨씬 좋고 이렇게. 훨씬 풀이가 짧아지잖아. 그치? 자, 이해가요? 오케이. 자, 2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 전기장부터 설명할 게 엄청 많네. 다음 시간에. 괜찮아, 못 풀어도 돼. 선생님 해줄 거야. 자, 해볼까요? 나왔어? 자, 해볼게. 자, 일단 이거 봐봐.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얘네들이 충돌해서 정지했대. 그럼 충돌 직전 얘네들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때? 같고요. 방향은 반대지. 왜?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0이니까 충돌 전 운동량의 합도 0이 돼야 돼. 맞아? 그러면 A가 이쪽으로 3V면 B는 이쪽으로 속력이 몇이란 소리야? V란 소리야. 맞아? 속력입니다. 그치? 속도 해주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우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0이지. 괜찮아? 여기까지 맞네. 자, 지금부터 자, 얘가 K를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할 거야. MV제곱을 K라고 할 거예요. 비율관계로 갈 거야 그냥. 자, P를 뭐라고 할 거야? MGH라고 할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몇 P니? 2P였어. 얘 역학적 에너지가 2P다? 맞지? 자, 그럼 충돌 직전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몇 K야? 9K가 되겠지. 맞아? 그럼 자, 첫 번째 식. 자,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니까 2P가 누구랑 같아? 9K랑 어때요? 똑같지. 괜찮니? 자, 이제 두 번째. 맞죠? 납득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얘들아, 봐봐. 얘 포텐셜 에너지는 몇 P냐? 3P지. 얘 3P다?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는 몇 K야? 3K지. 충돌 직전 운동 에너지가 3K야. 맞아요? 맞지? 그러면 허리야. 맞지? 그럼 K는 몇이냐? K는 9분의 2P였지. 9분의 2P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K가 9분의 2P니까 얘는 3분의 2P가 되죠. 맞아? 자, 그럼 질문.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3P였는데 맞아? 마찰 구간을 지났더니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몇 P가 됐어? 3분의 2P가 됐지. 맞아? 그럼 이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야? 얘 3분의 9지. 3분의 6이지. 3분의 6에서 3분의 2가 됐으니까 3분의 4P 맞지?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얘 3K잖아. 얘 3P지. 그치? 그럼 K는 미쳤네. 9분의 2P네. K가 9분의 2. 3분의 2P 맞는데? 맞잖아. 맞죠? 3이 3분의 9라서 3이 3분의 미쳤나봐. 그치? 미쳤나봐. 3분의 9P였는데 3분의 2P가 됐어. 그럼 이 마찰구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몇 P야? 3분의 7P 아니냐? 맞지? 근데 P가 누구였어? MGH였지? 그치? 그럼 여기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3분의 7 MGH가 되겠지. 답은 몇 번? 4번 건. 얘들아, 너무 쉽게 푸나? 이해 안 간다, 손. 이해 안 간다. 어차피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고. 그치? 이해 가요? 납득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테스트 보시고요. 이동합시다.